AI가 내일 일자리를 뺏어갈까?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거 요즘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 그 양면성을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AI는 우리 앞에 두 갈래의 미래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길, 다른 하나는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지는 길이죠.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한편에서는 AI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정말 달콤한 이야기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그 달콤함 뒤에는 우리 일자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7,000. 이게 뭐냐면요. AI 기술 덕분에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면 2035년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머니에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잠재력 하나는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AI가 우리 일을 도와주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경고예요. 바로 지금 이 준비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직업이 제일 위험할까요? 흔히들 단순 반복 업무를 떠올리시겠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진짜 위험에 처한 직업들,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학력이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바로 인지적 반복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의 업무가 얼마나 정해진 패턴을 따라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서 비슷한 걸 찾아내는 일. 고도의 전문 지식 같지만 사실 패턴을 인식하는 반복 작업이거든요. AI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충격적인 반전이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산망하던 의사, 회계사, 변호사 같은 직업들이 오히려 고위험군에 속해 있어요. 왜냐고요? 그분들의 핵심 업무인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이 사실은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바람은 소위 말하는 전문직에만 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식당이나 숙박업, 그리고 택배 같은 운수업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많게는 5명 중 1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자, 이쯤 되면 좀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그게 바로 리스킬링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리스킬링, 이게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이 트럭 운전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업스킬링이란 리스킬링,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업스킬링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승진을 위한 거죠. 하지만 리스킬링은요, 아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겁니다. 왜 업스킬링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마부가 되려고 훈련해도 자동차가 발명되면 마부라는 직업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리스킬링입니다. 좋습니다. 해결책이 리스킬링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수백만 명을 다시 교육시킬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16%.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좀 섬뜩한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 예산을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일하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에 쓰는 돈은 피자 조각도 아니고 그 위에 떨어진 깨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다가올 AI 쓰나미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만 부족한 게 문제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은 거의 없고요. 회사에서 하는 교육은 솔직히 만족도가 너무 낮죠. 특히 중소기업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여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다행히도 보고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명확한 3단계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감한 투자. 평생 교육 예산을 확 늘려야 하고요. 둘째, 맞춤형 교육. 위험에 처한 산업별로 딱 맞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망. 직업을 바꾸는 동안에도 버틸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다시 짜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AI를 따라하는 법이 아니라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걸 배우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AI랑 계산 속도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목표는 AI를 최고의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